주변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통쾌하다며 제보 한번 해보라고 하길래 용기 내서 제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저는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긴 했지만 이게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일 줄은 정말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정말 통쾌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제보를 한번 해볼게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위로는 언니 한 명이 있고 화목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제주도에서의 유년 시절은 정말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바다 바로 앞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거든요. 관광객 위주로 굴러가는 식당은 아니었고 정말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1층은 식당, 2층은 우리 집이었어요.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니까 저는 남는 시간에 언니와 바다에서 놀았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아직도 그때의 바닷물이 생각날 정도예요. 가게 문을 닫고 부모님과 다 같이 바다에 가서 밤바다 구경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다들 아시는 아주 유명한 바다가 아니고 제주도민 아니면 잘 모르는 그런 바다여서 되게 한적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저는 가족들과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를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육지에 대한 갈망은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 제주도와는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무조건 육지로 가고 싶었어요. 이 마음은 언니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언니는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언니가 언제 한 번은 저를 데리고 자기 대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와, 서울은 이렇게 넓고 다양한 사람도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저도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매일 서울에 대학을 가면 정말 재밌게 지내야지 생각하며 잠을 잤어요.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언니가 다니던 학교와 제가 다니던 학교가 정말 가까웠어요. 덕분에 저희는 방을 하나 구해서 같이 살았죠.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고 더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자매가 둘이 같이 사니까 부모님도 걱정을 덜 하셨죠. 그래도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어렸던 저한테 남편은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자라서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특징도 남편이 가진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남편은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 흥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긴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양가에서도 크게 반대하시진 않으셨어요. 물론 결혼 허락을 받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말 몇 마디가 저를 되게 거슬리게 했지만 그 당시엔 남편이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었어요. 제주도 출신인데 이것도 알려나 모르겠다. 제주도 출신이라 이런 건 본 적 없지? 등등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시댁 식구들이 다 가만히 있어서 제가 괜히 유난인 것 같아 저도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때마다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대신 말려주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고 저희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 친정에서는 돈을 보태준다고 하셨지만 시부모님은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와서 서울살이도 얼마 안 했으니 같이 살면서 내가 이것저것 알려줄게. 너도 이제 서울 사람 돼야지. 특히 시어머니가 완고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몇 년만 살면 나중에 분가할 때 돈을 많이 보태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어요. 거짓말 같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많이 순진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회사에 들어가고 돈을 정말 열심히 모으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집에 같이 사니까 생활비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를 다독였어요. 일단 그래서 그렇게 시부모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 집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안방, 남편 방, 동생들 방, 이렇게 방 3개가 있었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 첫째였어요. 결혼할 때 시동생 2명은 고등학생이었죠. 둘은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착한 편은 아니었어요. 시동생 2명도 갑자기 제가 들어와 살게 되었으니 불편하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합가해서 같이 살게 되니까 저도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청소하러 시동생들 방에 들어가면 너무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걸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시동생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시동생도 시동생이었지만 시어머니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요리를 하면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고 평가하셨어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요리하니? 맛이 없다. 제주도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서울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에게 자상했기 때문에 정말 남편만 보고 버텼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적대적이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딱히 그렇다고 엄청 자상하지도 않으셨죠. 사실 바쁜 분이셔서 평소에 얼굴을 볼 기회가 적었어요. 저는 남편보다 시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입양을 온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힘들면 잠깐 산책하러 나와서 언니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하면서 나름 잘 버텼어요. 차마 제주도에 계신 부모님에게는 힘들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딸이 결혼해서 힘들게 산다고 하면 좋아하실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연락 오면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신혼을 지내고 있는데 시동생 2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대학에 갈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지 대학을 둘 다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대를 했어요. 둘이 쌍둥이 아니랄까봐 동반 입대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시동생 2명이 군대에 가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집에서 눈치 볼 사람이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시동생들이 저를 막 괴롭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불편한 관계인 건 확실했어요. 아무래도 시동생들이 제일 예민할 때 제가 집에 들어왔으니 이해는 해요. 아무튼 그렇게 둘은 군대에 가고 저도 시댁에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동생들은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전역하고 대학에 갈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안 가더라고요. 대신 둘은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둘 다 공공어리가 없으니 돈이라도 벌라고 시어머니가 가게를 하나 열어주셨어요. 동네에 작은 치킨집이었어요. 둘이 그래도 이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고 성격들이 활발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가게를 열어준 건데 생각보다 잘 되니까 저희 모두가 놀랐어요. 그래도 뭐 좋은 일이니까 축하해줬죠. 그렇게 시동생들은 차례대로 결혼도 했어요. 치킨집은 확장도 하고 2호점도 냈어요. 한번 잘 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잘 되더라고요. 결혼하며 시동생 둘은 각자 따로 집을 얻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도 모은 돈이 꽤 되어서 저희도 슬슬 독립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까지 나가면 나 외로워서 어떻게 사니? 엄마랑 같이 살자. 내가 집안일 다 해주는데 너희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니? 사실 저 말을 듣는데 저는 곤란했어요. 처음에 하셨던 말과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몇 년만 지나면 분가를 할 때 돈을 보태주신다고 하셔서 합가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제가 곤란해하자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어했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가 싫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나가고 싶어 하니까 시댁에서는 저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형수님, 어차피 엄마가 밥, 빨래, 청소 다 해주시잖아요. 편하게 있어요, 편하게. 아, 그래요. 우리도 이제 결혼해서 나가 사는데 문제될 거 없잖아요. 시동생들이 나서서 말리더라고요. 남편은 제 마음을 아니까 시어머니에게 나간다고 말했더니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드러 누웠어요. 말 그대로 정말 자리에 드러 누우셨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일어나질 않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평소엔 조용하신데 시어머니가 저러니까 슬며시 말씀하셨어요. 아가, 안 나가면 안 되겠니? 정말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나가겠다고 더 그러면 저만 이상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드러눕자 동서들이 병문안을 핑계로 집에 오더라고요. 형님, 어머니 아프신데 죽이라도 해주세요. 형님, 같이 사시면서 시어머니 건강 돌봐주세요. 정말 남편 한 명 빼고 온 가족이 저보고 계속 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곤란했을지요. 결국 그대로 계속 같이 살게 되었죠. 남편은 제 눈치가 보였는지 정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진짜 저는 남편만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동서 2명은 정말 얄미웠어요. 시동생 2명이야 저랑 그냥 어색하고 불편했던 거지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들은 둘이 정말 친했는데 시댁에만 오면 저한테 꼭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대놓고 화내기엔 민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그냥 장난 아니야? 네가 무시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동서들은 저와 달리 예뻐했어요. 왜냐면 동서들은 본가가 둘 다 서울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동생들의 장사가 잘 되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여유가 있었어요. 올 때마다 그렇게 뭐를 사들고 오는데 제가 슬슬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하루 종일을 청소하고 빨래해도 동서가 선물 하나 사오면 고마움은 다 동서에게도 향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백화점에서 과일 사왔어요.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시려나? 형님, 저희 쇼핑하면서 형님 것도 하나 샀어요. 동서들이 놀러 올 때마다 저를 챙기긴 했는데 하나도 달갑지 않았어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가 다 있잖아요. 저희 남편도 돈을 벌어오고 저희 친정도 제주도에서 가게가 잘 돼서 저도 막 없이 살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여유가 있던 것을 티내는 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저를 완전 거지처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얄미웠던 것은 동서들은 꼭 저한테만 그랬어요. 저희 남편 앞에서는 그냥 형님 형님 하면서 잘하더라고요. 결국 저만 참으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저도 그래서 다 무시하고 어쩌다 제 속을 많이 긁으면 그때 나름 할 말도 하면서 받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잘해주니까 남편만 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아이가 생기면 분가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나가겠다고 남편한테 말했었고 남편도 아이가 생기면 꼭 독립하자고 서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첫째 동서에게 먼저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결혼한 지 꽤 되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제 몸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정말 속상했어요. 그렇게 첫째 동서는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기 보러 간다고 동서네 집에 자주 가니까
그거 하나는 저에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과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하늘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둘째 동서가 저보다 먼저 임신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아이를 가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안 생기는 것 같다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게 안 되었어요. 제가 결혼도 제일 먼저 했는데 아이는 동서들이 먼저 생기다뇨. 둘째 동서 아이도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들을 묶어서 복덩이들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집안의 대를 잇는 복덩이들이래요. 그렇게 동서들이 차례로 아이를 낳으니까 자연스럽게 안 그래도 둘이 더 친한데 훨씬 더 친해졌어요. 저는 자매인 줄 알았다니까요. 물론 본인들의 남편들이 쌍둥이니까 더 친하겠지만요. 그걸 제 앞에서 친분을 과시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둘이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놀러 오면 정말 지옥이었어요. 자기들은 아이들을 봐야 하니 자연스럽게 저에게 다 부탁하더라고요. 형님, 이것 좀 씻어주세요. 형님, 아기 밥 먹여야 하는데 새로운 밥 없어요? 그거 오래된 밥 같은데. 예, 아기 옷 좀 세탁하자. 더러워졌다. 저는 제가 식모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저 집의 하녀도 아닌데 죄다 저한테 다 부탁만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과일 먹는데 저는 설거지를 하고 제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쁜 손자들, 아유, 너무 예쁘다 정말. 시어머니 목소리는 이제 듣기도 싫더라고요. 이 와중에 제 친언니까지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서울에 남편 말고는 제 편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언니, 안 가면 안 돼? 엄마가 가게 확장으로 많이 힘들어하셔. 언니랑 형부가 내려가서 엄마 도와줘야지. 미안하다. 언니가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 가게가 많이 커져서 확장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바다 앞에서 시작한 작은 가게는 단골들이 많이 생기고 또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매우 붐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확장했는데 그랬더니 일손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을 구해서 직원을 써도 식당 운영이라는 게 주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부모님 연세도 이제 많이 드셨기 때문에 언니랑 형부가 아예 제주도로 내려가서 돕겠다는 거였어요. 저도 물론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해는 가지만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속상해하자 언니가 저를 많이 위로해줬어요. 그동안 동서들이 제 속을 박박 긁어도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았거든요. 속상할 때 언니 집에 가서 형부랑 같이 시댁 욕하고 그랬던 게 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는데 정말 슬프더라고요. 제가 그게 티가 많이 났는지 둘째 동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언니분 내려가시니까 외로우시죠? 분가하시면 안 되겠다. 저 말을 듣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옆에 시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면 더 웃긴 상황이었어요. 화도 못 내고 제가 알아서 한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첫째 동서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계속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사시면 나중에 아기 낳고 되게 편하시겠어요. 어머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해주긴 도대체 뭘 해준다는 건지. 제가 같이 살면서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시어머니 입으로 들어간 요리를 더 많이 했어요. 청소와 빨래는 당연하고요. 제 속은 모르고 또 저 빼고 셋이 하하호호 떠들어대더라고요. 내가 예전부터 깔끔하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 또 얘들 어릴 때 내가 너희 시아버지가 일하느라 바빠서 혼자 다 키웠어. 그래서 지금도 너희 아기들 잘 봐주잖아. 맞아요. 어머님이 너무 잘 봐주시니까 저희가 매일 놀러 오잖아요.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잘 봐줘서 매일 놀러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청소랑 요리를 다 해주니까 놀러 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요리를 정말 못하세요.
이건 저희 남편도 인정했어요. 무조건 맵고 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요리하면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먹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아니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식당에 내놓으면 시아버지랑 남편은 제 요리만 먹어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본인 살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신 분이셨어요. 동서들도 진짜 웃긴 게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당신 요리를 챙겨주면 집에 가서 다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래놓고 시어머니가 동서들이 집에 간다고 하면 요리를 챙겨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이따 남편이랑 먹을게요. 어머, 제가 갈비찜 먹고 싶어 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이러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럴 거면 저한테 욕이라도 하지 말지.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혼자 속으로 참으며 지내던 어느 날 드디어 저한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저희 아기는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성별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늦게 찾아온 아이니까 사랑만 주자고 미리 약속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너무 기뻐서 성별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딸이라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둘째는 아들로 나오면 되니까 괜찮아. 정말 속상했어요. 저는 아쉽지도 않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몇 년은 참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임신하면 나가자고 남편과 약속했으니 진짜 나갈 때가 됐다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이제 슬슬 독립하자고 말했더니 남편은 제 말에 동의했어요. 그동안 당신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해. 이제 우리끼리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 나 돈도 많이 모아놨어.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저희 이제 분가하겠습니다. 집사람이 임신도 했고 저도 돈도 많이 모아서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임신했으니까 오히려 나가면 안 되지. 이제 몸도 힘든데 엄마가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니? 친정엄마도 제주도에 계시니까 여기 오실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희가 나가는 것을 안 좋아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집에서 집안 살림을 다 하고 비위 맞춰드렸는데 나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저는 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도 돈을 보태주신다고 해요. 아기가 나오면 제가 아기에게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저희는 나가서 살게요. 너는 무슨 섭섭하게 돈 얘기를 바로 하니? 그래서 뭐 나도 돈 보태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정말 속상하고 서운하다. 뭐에 저렇게 화가 난 건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나가겠다는 마음이 이미 정해졌었고 그 뒤로 부동산에 들리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시동생들 치킨집에 남편과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형님 분가하신다면서요? 어머님이 잘 챙겨주셨는데 서운하시겠어요. 형님, 갑자기 분가하시면 외로우실 텐데 괜찮으세요? 동서들은 자기 일 아니라고 저에게 쉽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남편과 상의하고 결정 내린 거라서요. 그냥 저렇게 대답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형님 이사 갈 동네 거기 비싼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대출 너무 많이 받으면 나중에 힘들어요. 동서들은 계속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저희가 이사 갈 동네가 비싸긴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나중에 아이 교육을 생각하더라도 그 동네로 가고 싶었어요. 사실 남편이 모은 돈으로는 부족해서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물론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걸 말하면 시어머니는 또 당신의 잘난 아들 길을 죽인다고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동서들한테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는데 저한테 대놓고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동생들 장사가 잘 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러면 저희에게도 좀 베풀며 살던가요. 어디 놀러 가도 계산은 저희 남편이 다 했어요. 그냥 회사원과 큰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같이 만나도 매번 저희가 계산했거든요. 그렇게 돈 자랑을 매번 하면서 막상 쓰지도 않으니 그 모습이 너무 얄미웠어요. 남편이 듣다가 기분 나빠했는데 그걸 눈치챘는지 시동생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옆에서 끝까지 내가 뭘 이러더라고요. 배에 아이도 있으니 그냥 내가 참자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희는 분가하게 되었고 출산도 무사히 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 친정엄마는 제주도에 계시니 본인이 와서 도와주시겠대요. 정말 며느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불편한데 더 불편한 시어머니가 와서 같이 지낸다뇨. 이미 제가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 통해서 싫다고 거절 의사를 내비쳤더니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본인이 뭘 그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오히려 저보고 은혜를 모른다고 동서들에게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욕을 저에게 전해주는 동서들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이건 왜 여기다 두니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등등 온갖 참견을 다 하시더라고요. 출산하고 안 그래도 예민한 상태에 몸도 힘든데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또 저희 아기가 울음소리가 큰 편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여자애가 그렇게 목소리가 크면 어떡해? 이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 내내 너무 불편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에 가셨는데 저는 그래서 남편 퇴근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최대한 시어머니가 집에 오면 아기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자꾸 아기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들도 집에 놀러 온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미 동서들 아이들은 신생아가 아니잖아요. 자꾸 딸아이 얼굴을 손으로 꼬집고 아기니까 힘 조절이 안 되어서 제 딸한테는 위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들이 오는 게 달갑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불편한데 아기들을 데리고 오면 정말 제 딸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어느 날 동서 2명이 다 우리 집에 왔었어요. 배고프다길래 집에 있던 빵을 식탁에서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딸 우는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방에 가봤는데 첫째 동서 아들이 제 딸을 또 꼬집는 거예요. 정말 신생아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기들 살은 연해서 살짝만 닿아도 크게 티가 나요. 저도 모르게 속상해서 첫째 조카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기잖아. 꼬집으면 어떡해. 너도 꼬집으면 아프잖아. 말도 못하는 아기는 얼마나 아프겠어. 최대한 좋게 타일렀는데 첫째 조카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본 첫째 동서가 저한테 화를 냈어요. 아니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 많아요. 동서랑 저랑은 이런 일 있어도 웃으면서 넘겼어요. 가족이잖아요. 정말 매정하시네요. 형님 딸만 중요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조카와 둘째 조카는 나이 차이가 1살밖에 안 났고 저희 딸은 4~5살 차이가 났어요. 당연히 체급 차이가 크잖아요. 아기 때는 더욱 몇 개월 차이로도 크게 나타나고요. 당연히 저도 비슷한 개월수가 그런 거면 넘어갔죠.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 명백히 큰아이가 작은 신생아를 꼬집은 거잖아요. 둘째 동서도 어느새 옆으로 와서 거들더라고요. 형님, 우리 애들도 아직 애기예요. 너무 뭐라고 하시면 서운해요. 다 이러면서 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육아에 있어서는 선배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꼬집힘을 당한 건 우리 아이인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쪽수가 딸리니 어쩔 수 있겠어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날은 넘어갔어요. 그 대신 그 뒤로 동서들이 놀러 오면 제가 딸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생아 시절이 지나고 아이도 어느 정도 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기 교육에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마침 동서들도 아들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동서들에게 혹시 영어 유치원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첫마디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영어 유치원 생각보다 비싸요. 이런저런 활동비도 많고요. 괜찮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애들하고 어울리려면 학원도 거기에 맞춰서 보내야 돼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감당할 수 있어야 보내는 게 좋아요. 본인들은 정보 공유를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시동생들 가게가 잘 되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도 돈을 못 버는 편은 아니었죠. 대기업에 다녔는데 자리를 잡고 나니까 부족하게 벌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집에서 저희 딸을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언니 아이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딸이라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셨죠. 언니도 조카라고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딸한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엄마는 저희 딸을 너무 예뻐하셔서 딸 앞으로 용돈하라며 통장도 주셨어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지갑 사정으로 감당이 되니까 물어본 건데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물론 자기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니 제가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 밖에도 이런 일들은 많았어요.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백화점에서 산 옷을 딸에게 입히면 상표를 뒤집어 보더라고요. 형님, 이거 비싼 건데 선물 받으신 거예요? 큰맘 먹고 사셨나 보다. 본인들은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게 일상이면서 제가 그렇게 하면 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렇다고 제가 자기들처럼 몇백만 원이 넘는 가방을 몇 개나 사거나 사치를 과도하게 한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본인들은 아이한테 그렇게 한 달에 학원을 몇 개를 보내면서 제가 딸아이 학원을 어디 보낸다고 하면 놀라서 감당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면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정말 듣기가 힘들었어요. 최대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안 마주치려고 노력해도 시부모님 생신 때나 명절 때는 봐야 했잖아요. 만나면 자기들 돈 많다고 일단 자랑부터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베풀기라도 하던가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만날 때마다 계산은 늘 저희 남편이 했죠. 그래도 거기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웃겼어요. 그래서 동서들이 저한테 그래도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제가 뭐 빚을 내서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친정집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당했어요. 그렇게 혼자 무시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제가 굳이 제주도로 가야 하냐니까 해외는 시부모님이 무서워서 싫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간 김에 부모님 얼굴이나 보고 와야지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남편 일이 바빠서 제대로 여행 가기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제주도에 가자고 결정하고 여행 얘기를 나눌 겸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저한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가 제주도 출신이니까 여행 계획 좀 세워보렴. 맞아요. 형님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아, 그런데 너무 열악하면 우리 애들 적응 안 될 텐데. 이번 기회에 그런 환경 접해보고 좋죠. 정말 여행 가기 전부터 저러더라고요.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남편이 말렸어요. 정말 가기 직전까지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딸도 제주도에 간다고 신나하고 저도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하는 거라 제주도를 가는 것 자체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부러 저희 친정 가게는 들리지 않게 계획을 세웠어요.
친정 부모님은 시댁 식구들과 제주도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기 싫었어요. 왠지 가면 분명 평가할 텐데 그걸 들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것은 그냥 저만 참으면 되지만 친정 가게를 뭐라 하면 그땐 정말 제가 참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따로 말하니까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까지 가서도 제 속을 긁으면 저는 정말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친정집과 반대쪽으로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체험도 승마 체험이나 귤 따기 이런 것들로 채웠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도착해서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하려는데 처음부터 약간씩 안 맞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도 이런 게 있네요? 아, 근데 정말 서울과 다르긴 하다. 제가 제주도 출신인 것을 뻔히 알면서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도 최대한 좋게 생각해야지 생각하며 숙소로 이동했어요. 가족끼리 잘 수 있는 펜션이었어요. 그래도 바다를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동서들과 시어머니는 무시하고 남편이랑 딸아이랑 즐겁게 놀았어요. 바다에서 노니까 예전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딱 제가 딸아이 나이일 때 부모님과 언니랑 가족끼리 바다에서 놀았던 기억이 저에겐 정말 소중하거든요. 제 딸한테도 제주도에서의 기억이 좋게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동서들이 아무리 불만을 말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그리고 고향에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언니한테도 그날 밤에 전화로 말했어요. 지금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우리 어릴 때가 생각난다고 했더니 언니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언니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얼굴을 잘 못 봐서 슬펐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며 다음 날이 되었어요. 둘째 날은 승마 체험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주도는 말이 많아서 승마 체험도 활발했거든요. 딸이 평소에 승마를 하고 싶어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부부와 우리 가족까지 다 승마 체험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자랐지만 말 타는 건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겁이 많은 편이라 처음에 약간 무섭더라고요. 두려움 없이 타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결국 제가 말을 타다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물론 초보자 코스여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심하게 아프지도 않았고요. 저는 제가 다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를 지켜보다가 놀라서 달려왔고요. 자기야, 나는 말은 타면 안 되나 봐. 겁이 많아서 그래. 그냥 딸하고 나만 탈게. 저기서 좀 쉬어. 그렇게 웃으면서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떨어져서 대기실로 돌아온 것을 본 동서들이 또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형님, 제주도 출신인데 승마 한번 안 해보셨어요? 형님 곱게 잘하신 편은 아닌가 봐요. 수준이 좀... 장난이에요. 제가 얼마나 만만하면 저런 말을 할까요? 심지어 전날은 제가 말에서 떨어진 날인데 저는 아무리 미워도 걱정을 먼저 할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가 말에서 떨어져도 저는 일단 예의상 괜찮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동서들은 제가 승마를 안 해봤다는 사실에 꽂혀 있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승마까지 투자해줄 형편은 아니었나 봐요.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저를 건드리는 것은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 그동안 참아왔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부모님에게도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동서? 정말 둘 다 너무 무례하네요. 제가 처음으로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뭐라고 하자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처럼 그냥 웃으면서 넘기거나 모른 척할 줄 알았나 봐요. 형님, 저희 장난인데 왜 그러세요? 말에서 떨어져서 그런가? 그만해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형님, 오늘따라 되게 예민하시네요. 저도 정말 화가 나서 뭐라고 더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싸워봤자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꾹 참았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여유가 없다고 계속 무시하는 것도 앞으로 참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무시하면 그만할 줄 알았더니 그럴수록 더 심해졌으니까요. 저는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잖아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화나서 몰래 나와서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목소리를 듣자 안심됐는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우니까 언니도 당황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까지 당했던 일들을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언니는 그동안 제가 종종 말해서 대략 알고는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심한 줄은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입이 터지니까 계속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을 말하게 됐어요. 언니는 같은 여자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서 속상했었던 건지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답답하다고 했어요. 우리 집이 돈이 없는 집이 아닌데 그걸 왜 다 듣고만 있었어? 그냥 거기에 하나하나 대꾸하는 것도 정말 웃기잖아.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동서들이 더 그런 거잖아. 오늘 우리 가게로 와서 저녁 먹어. 와서 네 땅 자랑 좀 해. 언니는 저보고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언니와의 전화가 끝나자 남편이 저를 데리러 밖으로 왔어요. 남편에게도 오늘은 더 못 참을 것 같아서 동서들에게 뭐라 했다고 말했죠. 남편은 저를 이해한다며 위로해 주었어요. 제가 시댁 식구들하고 저녁은 친정 가게로 가자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남편만큼은 제 편이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버텼던 것도 다 남편과 딸 덕분이었고요. 아무튼 제가 대기실로 들어가니 동서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녁 식사는 저희 친정 가게로 가셔요. 그래, 제주도까지 왔는데 한번 가보자. 시부모님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동서들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게에 가게 되었죠. 제가 어릴 땐 가게가 작았지만 많이 커져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가게가 되었거든요. 제주도 여행을 오면 맛집 여러 개가 뜨잖아요. 거기에 저희 친정 가게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동네 단골 손님도 많고 타지 손님들도 아주 많아요. 부모님이 저희 어릴 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저희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예전부터 땅 개발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유명한 개발지들을 많이 사놓으셨거든요. 그걸 언니와 저에게 증여해 주셨고요. 물론 이 사실은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부부니까 숨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딸한테는 풍족하게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제가 제주도 노른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동서들이 그렇게 자랑을 해도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어느 소리를 들어도 어차피 저는 여유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은 것도 맞아요. 남편도 중간에 답답해서 말하자 했지만 제가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그런데 제가 반응을 안 해서 그런가요?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저러니까 저도 참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출발 전에 언니에게 미리 말을 해놔서 언니는 이미 방에 따로 저희 먹을 공간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저희 가게 규모를 어떻게 생각했던 건지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마 이렇게 크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들은 가게를 하니까 사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을 왔다길래 웬큼 오시라고 했어요. 다들 많이 드시고 부족하시면 더 말하세요. 시어머니는 묘하게 저에게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저를 평소에 많이 무시했었는데 오히려 은근히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래서 네가 요리 솜씨가 좋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웃겼어요. 언제는 제주도 살아서 저보고 요리를 이상하게 한다고 해놓고선 저러니까 정말 웃겼어요. 동생들은 뭐 이것 맛이 신기하다 이러면서 말하긴 했는데 신경도 안 쓰였어요. 정말 통쾌했던 것은 시조카 2명이 우리 가게 음식들이 입에 맞았나 봐요. 계속 먹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렇게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나왔는데 가게 바로 앞이 바다예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산책을 했어요. 저는 밥 먹어서 배도 부르고 우리 부모님을 봐서 기분도 좋았어요. 그렇게 바다를 걷고 있는데 시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에 우리 치킨집 분점 내고 싶다. 완전 노른자 땅이야. 그러게. 저기 차리면 정말 대박 나겠는데?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요. 저 땅, 너희 형수님 땅이야.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정말요? 진짜예요, 형수님? 네, 부모님이 증여해 주셨어요. 제가 맞다고 말하자 시동생들은 부자 형수님이라며 저를 추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망했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도 친정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형수님 정말 대단한 집안 딸이야. 형수님 부모님 가게도 얼마나 유명한데 몰랐지? 사실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 거기 완전 유명한 곳이잖아. 이렇게 남자들이 말을 할 동안 동서들은 놀랐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속닥거리는데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어땠냐고요? 갑자기 제가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태도가 훨씬 유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땅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아니, 도대체 제가 왜 말을 해야 하나요? 제가 땅이 있다고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나 봐요. 정말 착각도 얼마나 다채롭게 하는지 기가 막혔어요. 저기에 시동생들 가게 내주면 되겠다. 제가 왜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사실 저 땅은 이미 뭐를 할지 남편과 얘기가 끝난 상태였어요. 딸이 대학에 가게 되면 서울집은 딸에게 주고 저희는 제주도로 내려올 예정이었어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 예정이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을지도 다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진지하게 외관과 내부는 어떻게 할지 정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시동생들 가게를 내줘요? 공간이 충분해도 그건 싫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그렇지? 저기에 차리면 되겠지?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사실 너무 통쾌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다니 이건 정말 저한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매일 보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저는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 계획이 없었거든요. 동서들은 정말 거기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진짜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만 꺼내면 저한테 감당할 수 있겠냐, 거기 비싸다고 몇 번을 말했었거든요. 저를 그동안 존중했었다면 저도 시동생들 가게 분점 차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껏 제가 명품 가방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티를 안 냈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수하니 정말 통쾌했어요. 저는 끝까지 그냥 미소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동생들과 시어머니만 계속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정말 가게를 열고 싶었나 봐요.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게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자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 일부러 자기 자랑 많이 했어. 그동안 나도 옆에서 자기 무시당하는 거 볼 때마다 마음 아팠어. 내가 대신 말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그런 거 싫어하니까 참았던 거야. 자기 정말 잘했어. 나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통쾌하더라.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일부러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정말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은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었어요.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동서들이 그렇게 조용한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동서들은 아무 말 없이 시동생들만 부자 형수님 그동안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말을 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애초에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시어머님과 동서들이 저를 틈만 나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돌아왔더니 도통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집에 들어갔더니 동서들도 있었어요. 저야 뭐 꿀릴 게 없으니까 앉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가게를 제주도에 열고 싶대.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동서들도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형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러려고 부를 줄이야 예상은 이미 했지만 웃기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저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저러는 게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이미 그 땅은 남편하고 뭐 할지 정해놨어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니. 그래도 가게를 여는 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럼 형님이 거기에 계획하신 거 시작하면 그때 저희가 가게 바로 뺄게요.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그동안은 조용히 있다가 본론이 나오니 둘이 아주 그냥 서로 말하려고 난리더라고요.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강하게 말했어요. 아니 다들 왜 이러세요? 그동안 저 무시하느라 바쁘셨잖아요. 이제껏 저 무시하시다가 이제는 그렇게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하시면 너무 곤란해요. 아니,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형님. 형님 말 너무 섭섭하게 하시네. 이제까지 제가 들었단 말 그대로 해드려요? 동서들은 또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들도 저한테 막대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겠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사람 좋은 척을 하더라고요. 네가 그동안 상처받았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니?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어요. 저는 정말 이미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 확실하게 말할게요.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세요. 정말 저날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강하게 말한 날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어찌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집으로 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시달리고 왔더라고요. 여자들은 저한테, 시동생들은 남편에게 난리였어요. 제주도 땅이 누가 봐도 노른자 땅이긴 했거든요. 거기에 만약 가게를 차린다면 정말 대박이 날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가게를 열어주기 싫었어요. 그 뒤로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에게 대놓고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을 알았는지 서운하다, 속상하다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남편과 긴 얘기 끝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자고 다짐했거든요. 그래도 좋은 점은 이제 동서들은 저를 무시하지 못해요. 무시하면 본인들이 웃겨지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딸아이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해도 뭐라 못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속 편하게 지내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많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시간 나면 딸과 남편과 셋이 내려가서 나중에 어떻게 집을 지을지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딸하고 남편하고 같이 밤바다를 걷다 보면 예전에 제가 떠올라요. 딸한테도 제주도가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잊을만 하면 연락이 와요. 제가 절대 들어주지 않겠다고 대놓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연락이 온대요. 시동생들도 언제 그렇게 형한테 잘했다고 요즘은 연락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말했어요. 사람들이 참 간사하다고요. 애초에 저희한테 잘해주었으면 저희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저렇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저는 저희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치킨집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자 친언니는 정말 통쾌하다며 한참을 웃더라고요. 친언니는 저와 성격이 달라서 제 성격을 많이 답답해했거든요. 이번엔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언니가 저보고 통쾌하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희 부모님에겐 차마 얘기하지 못했어요. 들으시면 분명히 속상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친언니와 주변에만 말을 해놨는데 주변에서 듣더니 흥미롭고 재밌다며 사연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심하지만 용기 내어 제보한 거예요. 저와 남편의 좌우명은 한 번 사는 인생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까지 그래왔듯 최대한 편견 없이 세상을 살아보려고요. 딸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착하게 살면 그 복이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굳게 믿어요. 다 사람은 자기가 해왔던 그대로 살더라고요. 적어도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주며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확실히 여름은 지나갔더라고요. 다들 다가오는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게 한 해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